오케이. 자, 대망의 미적분 원을 시작해 봅시다. 얘들아, 일단 미적분 원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고 시작하셔야 되니까 총 지우야 몇 개의 단원이 있지? 대단원? 대단원 몇 개 있지? 3개. 정답. 첫 번째가 뭐죠? 극한과 연속. 두 번째는 미분. 세 번째는 적분. 야, 우리가 고등과정을 배우시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의 주가 뭐였지? 자, 다시. 고1 수학은 뭘 배우는 걸까? 공통수학 1, 2. 뭐 배워? 함수. 일단 정의와 계산을 배웁니다. 여러 가지 정의들을 많이 배웠어요. 항등식, 방정식 뭐부터 시작해서 뭐 또 배웠어. 행렬 배우고 집합 배우고 명제 배우고 막 여러 가지 막 그 서로 연관도 없는데 막 배웠잖아 지금까지. 그치? 그걸 왜 배운 거야? 고2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뭐뭐 나오지 우리 배우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대수랑 미적원이지. 됐어? 그 다음에 고3 수학이라고 흔히 말해서 물론 이제 교육과정은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가 있어? 미적 2가 있고 확통이 있고 기하. 뭐 기하도 있고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과목들이잖아. 그치? 됐어? 그럼 고1 수학은 왜 배웠다고? 정의하기 위해서요. 여기 나오는 것들에. 자, 그러면 요놈 이 세 가지는 사실 대수 아주 조금. 대수가 뭐야? 수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거기에 함수를 배웠단 말이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기억나지? 반반 정도야. 반반 정도. 얘는 뭐야? 결국엔 거의 다 함수야.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고1 수학을 배운 것과 다름이 없어. 거의 너희는. 그래서 함수만 주구장창 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 함수는 훨씬 더 어려워질 거거든. 자, 그럼 미적분이라는 거는 함수에서 뭘 다루는 내용일까? 다시, 이건 함수를 다루는 거라고 했지, 그치? 미적 원에서는 어떤 함수를 다룰까? 여기에서 도함수. 다항함수들을 다뤄요. 다항함수. 다항함수들만 다루게 될 거야, 거의. 다항함수가 뭔데?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불러. 됐지? 그럼 미적 2에서 다루는 건 뭐야? 야, 우리가 생각을 해봐. 고1부터 배웠던 함수 종류 뭐 있냐? 가장 먼저 배운 거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중3, 고1, 2차 함수. 그치? 맞아? 그치? 유리함수, 무리함수, 또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배웠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 1, 2차 그리고 3, 4차 함수까지 배워. 나머지 함수들 언제 배워? 이때 배워. 이때 가서 유리, 무리, 지수, 로그, 삼각. 이거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야. 미적분 2에서는. 미적분 1에서는 다항함수들만 미분적분을 할 거야. 쉽다는 얘기고 어렵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미분이 뭘고 적분이 뭔지 좀 간단하게는 아셔야겠죠. 미분적분이 뭘까? 미분적분이 뭐야? 미분적분이 뭔지도 몰라? 아예 못 들어봤어? 두 글자 나와야지. 사람 이름. 미분적분 누구? 물리의 아버지. 물리의 아버지가 아닌가? 속도가 속도의 아버지라고 해야 되니? 뉴턴. 미분은 뉴턴. vs 누구? 라이프니츠. 이 둘이 너희의 수학 공부를 어렵게 만든 두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만든 거란 말이야. 근데 결국엔 밝혀졌어. 거의 동시대인데 뉴턴이 몇 개월 빠르대 라고 이제 결정이 났어. 뉴턴에 의해서 너희가 현재 미분적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배울 거야. 그럼 미분이 뭐고 적분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뭐 했지, 뉴턴이?
운동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던 물리학자인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뭐야? 미분이 뭐야? 운동을 하는데 매우 짧은 순간. 니네 슬로우 모션 카메라 본 적 있지? 초당 몇천 장의 사진을 찍는 그런 거. 순간순간. 순간적인 관찰을 하는 거야. 미분이. 매우 짧은 순간에 관찰을 하겠다야. 알겠죠? 적분은 뭐겠냐? 적분은 뭘까? 적분은 뭐였어? 이게 쌓을 적자거든. 쌓을 적자. 매우 짧은 순간순간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순간순간 운동 딱 하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때? 다시 100m 달리기를 해. 내가 미분이라는 거는 매 순간에 다 체크하는 거야. 이해 갔어? 적분은 뭐냐면 큰 그림을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변했다. 그래서 몇 초가 걸리더라. 알겠어요? 전체 상황을 보겠다는 거야. 결국 그 결과값을. 그러면 뉴턴이 이런 걸 생각해냈다라는 게 좀 이해가 갈까? 물론 적분은 훨씬 옛날부터 나오긴 했어. 좀 더 정리가 된 것 뿐이야. 우리가 풀 수 있게. 됐어? 자, 그럼 우리 스타트는 뭐 순간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순서대로 배우고 있잖아. 그치? 그럼 순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되지. 그치? 내가 아까 말해서 순간은 매우 짧은 그 찰나의 순간인 거라고. 바로 인접한 거. 그치? 그거의 정의가 극한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한을 배워야 미분을 배울 수 있어요. 이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극한. 함수의 극한. 자, 극한은 영어로 뭐냐, 지우야? 극한. 네. 극한. 영어로? 수학에서의 극한? 리미트? 넌 어떻게 알아? 넌 왜 알아? 잠깐만, 지금 나 몰래카메라 니네 한 번 했던 거 아니지? 미적은 처음 하는 거 맞지? 너 왜 알아? 잘했잖아요. 근데 LIM만 보고 리미트인 걸 어떻게 알아? 하율이 요즘 영어 잘. 요즘 공부해? 야, 그 리미트야, 리미트. 리미트가 뭐야? 뭐 한계 이렇게 얘기하지만 약간 느낌 달라? 바운더리 있는 거 아니야? 알겠지? 여기서 말하는 수학에서의 리미트는 매우 가까이 가다야. 매우 가까이 가다. 쉽게 말해서.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있어. 한없이 커진다. 한없이 가다. 한이 뭐야? 결국에 한없이 할 때 한이 뭐야? 한계야. 저게 리미트야. 사실 저 말 자체에. 한계가 없이 계속 커지는 거야. 계속 작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값에 매우 엄청 가까이 가든가. 이게 이제 표정이 별로 좋진 않네요. 됐어? 그래서 어떠한 함수를 어떠한 값에 한없이 가까이 보냈을 때 그 함수 값을 관찰하자야. 그 함수 값은 얼마에 가까워질까? 이게 리미트의 정의야. 우리가 볼 와닿지 않죠? 이거 예습을 안 하신 분들은.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해볼까? 처음 배우니까. 자, y는 그래도 우리가 C1반인데 y는 x 하기엔 좀 자존심 상하니까 2x 빼기 1 정도 해볼까? y는 2x 빼기 1 괜찮을까? 자, 그럼 내가 얘들아 2x 빼기 1이라는 함수는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야, 함수는 조금 복잡하게 쓴다고 썼는데 결국엔 1,1이네요. 1,1이라는 점을 갖고 있지, 그치? 자, 그럼 나는 생각해 보는 거야. x라는 문자의 값을 1에 가까이 보내면, 오케이? 2x 빼기 1이라는 요 값은 얼마에 가까워지는 거야, 지금? 1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x를 1로 보냈더니, 에이, 마음에 안 든다. 1,1 바꾸자. 2,3이라고 좀 해볼게요. 됐지? 저 점의 표기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 x라는 값을 2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면 이 함수 값은 2x 빼기 1이라는 함수 값은 얼마에 가까워진다? 3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래서 요 표기를 우리는 수학적 기호를 이용해서 표기를 할 거야. 어떻게? 리미트. 가까이 간다. 누가? x가 2로. x가 2로 가까이 간다. 괜찮을까? 그때 누구의 값이 궁금해? 2x 빼기 1의 값이 궁금해. 얘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3에 가까워진다. 라는 뜻인 거야. 왜? 신기해? 너무 짜증나? 자,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거에서 얘들아 니네가 좀 이상한 걸 봐야 돼. 인어서 3 나온다를 등호가 아니라 화살표로 표현했죠. 이해가요? 그러면 저 3이라는 건 사실 무슨 값이라고 부르지? 우리 인어 쓸 때의 함수값이라고 부르죠. 맞아? 얘는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3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였지. 맞아? 그래서 극한값은 목표값이야. 어느 값에 가까워진다. 함수값이랑은 달라. 오케이? 요거의 예시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아직 뭐 개념 정리 할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설명밖에 할게. 오늘은 내가 볼 때는 문제는 거의 못 푼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잘 봐. 자, 똑같은 그래프야. 근데 구멍 뚫렸어. 얘들아, 요 함수식 어떻게 쓰지? 요 함수식 어떻게 쓰지? 아, 처음 보니? y는 x 빼기 2분의 x 빼기 2 곱하기 2x 빼기 1입니다. 아니 쌤 약분하면 저거랑 똑같은데요? 오 맞아 똑같아. 근데 분모는 0이면 안 되니까 2만 구멍 뚫린 형태인 거야. 유리함수잖아. 유리함수잖아.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면 유리식이야. 이건 유리함수야. 괜찮아?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자 그럼 잘 봐. 요번에 뭐가 없어? 구멍 뚫렸다라는 건 뭐가 없다는 뜻이야. 무슨 값?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아. 얘가 fx라고 한다면 f2는 존재하지 않아. 값이 없어야 돼. 맞지? 하지만 극한값은 존재해. 왜? 극한값은 딱 3이 나온다가 아니라 가까이 가는 거라며. 자, 우리가 x축이 이렇게 있겠지. 이제부터는 조금 그림을 그릴 거야 얘들아.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프에다가 x가 2로 갈 때 이걸 초록색으로 표현해 볼게. x라는 거는 이 x축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값인 거거든. 2에 가까이 가야 돼. 됐어? 2에 가까이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이 수직선상에서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왜 수없이 많냐면 여기 있던 x가 2에 가까이 가고 싶지, 그치? 그럼 어디로 가? 1로 가도 돼. 왔다 갔다 하면서 좁아져도 되잖아. 수없이 많아 사실은. 하지만 수학자들이 찾아냈어. 두 가지만 따지면 돼. 최종적으로 2에 엄청나게 가까이 가면 어차피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방법 아니면 이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방법이 있을 거야. 괜찮을까? 그래서 얘를 2의 오른쪽에서 다가온다라고 해서 뭐라 부를까? 오른쪽? 한자를 좋아하니까 수학은 얘를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2의 오른쪽에서 다가온다. 됐어? 얘를 뭐라 부르겠어? 좌극한이라고 불러.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됐나? 오케이. 그럼 이렇게 2에 가까이 갈 때 요번엔 뭐가 궁금하냐면 fx는 뭐에 가까워질지가 궁금한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fx라는 건 함수값이지, 그치? 함수는 이 그래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함수값을. 됐나요? 그래서 x의 값이 요 2에 매우 가까이 간다면 함수를 따라서 가는 화살표는 얼마를 가리키고 있는가? 어디에 가까워지겠는가? 다시 잘 봐. x가 처음에 여기 있었으면 얘들아, 맞지? 함수값 어디 있었어? 여기에 있었던 거야. 근데 x가 살짝 왼쪽으로 갔더니 함수값은 어디에 있어?
점점 이 점에 근접해 가겠지, 그치? 그래서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어떻게? 함수값도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점점. 이걸 지금 그래프에 표현을 한 거야. 됐을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표이라고, 목표. 얼마? 함수값 3에 가까워지겠지.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이렇게 다가갈 거야, 함수값은. 그치? 만약에 왼쪽에서 다가가면 어때? 왼쪽에서 2에 가까이 가면 여기도 원래 함수값 있었을 거고 함수값 있었을 거고 점점 2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 구멍 뚫린 데에 가까워지겠지. 3이라는 높이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fx는 3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3이 딱 된다가 아니야. 3이라는 값에 매우 근접해진다라는 뜻인 거라고. 극한이라는 건. 됐어? 즉, 이 그래프는 함수값은 없지만 뭐는 있다. 극한값은 존재한다가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언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까? 왼쪽에서 다가갈 때랑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가 서로 다른 값이 돼버리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 어떤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 미쳐버리겠지. 됐어요? 이런 그래프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실 내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x는 2에 엄청나게 가까워져. 오케이. 그러면 2의 우극한 오른쪽에서 2로 가까이 가보자. 함수값은 어딜 따라가겠어? 이 그래프 따라가고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요 높이에 가까이 가게 된다고, 우극한은. 근데 좌극한은 어때? 왼쪽에서 다가가니까. 그래프도 왼쪽 그래프 따라서 2에 가까이 가고 있을 거라고. 됐나요? 그래서 좌극한은 이 값에 가까워지겠지. 됐어?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다른 값을 나타내고 있지. 됐니? 그러면 같은 값으로 모이는 경우를 우리는, 자, 회의를 하면 뭘 하지? 회의를 하면 뭐해? 의견을 모으지 않아? 그걸 뭐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의견? 합? 수합? 수렴. 좋아. 의견 수렴. 맞아. 모이면 수렴한다라고 불러요, 수학에서. 모이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아. 자, 모이다가 수렴이지. 그럼 모이지 않다가 뭐야? 수렴하지 않다. 수렴하지 않다. 그걸 또 다른 두 글자로 얘기를 해. 너 잘 보이고 싶은 남자 있으면 어떻게 해, 옆에서? 네 매력을 뭐 해야겠어? 발산해야지. 발산이야. 매력을 막 뽐내는 거잖아. 퍼치는 거잖아. 이해 가요? 그래서 모이면 수렴. 같은 쪽으로. 안 모이면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나요? 괜찮을까? 어떤 아이디어인지 조금 감이 잡히니, 얘들아? 이게 좀 잡혀야 이제 내용 정리를 할 수 있어서 그래. 됐죠? 오케이. 자, 이제 좀 내용 좀 적을게, 이제 개론이 끝난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표기법을 조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다 지워도 되겠죠? 오케이. 왜, 지혜? 너무 쉬워서 그러는 거야? 자, x가 a로 다가갈 때 fx는 어떠한 l이라는 값으로 간다. 이게 수렴이라고 해요. 그쵸? 얘랑 같은 표현은 뭐라고, 얘들아? 어떻게 쓴다고, 요거는? 일단 리미트를 써. 림. 됐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뭘 써? 가정 쓰는 거야. 좋지? x가 a로 다가갈 때 누구의 값이 얼마에 가까워진다? fx라는 놈의 값이 l이라는 값으로 가까이 간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근데 이렇게, 자,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뭐 L로 수렴한다. 오케이? 또는 뭐 극한값이 L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지? 근데 아까 말했지. 극한값이 L이려면, 어떤 값으로 딱 나오려면 뭐랑 뭐가 같아야 된다고. 그치? 오른쪽 극한, 왼쪽 극한 같아야 되지. 그치? 우극한, 좌극한. 이제부터 그걸 표현할 거야. 자, 양쪽 화살표는 같은 말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선 리미트
자, 우극한을 먼저 쓸 거야. 우극한은 A의 오른쪽에서 오지. 우리 수학에서 수직선 오른쪽이면 A보다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그렇지. 그래서 A보다 살짝 큰 쪽에서 온다라고 표기를 해요. A 플러스. 실제로 옛날엔 여기에 0을 썼어요. 매우 작은 양수라는 뜻이야. 대학에선 앞으로 이걸 엡실론을 쓸 거야. 또는 델타를 쓸 거야. 대학 가면 배우세요. A보다 조금 크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fx. 그 값이 얼마를 가야 되고 똑같이 L로 가야 되고 어디서 왔을 때도 왼쪽. 그러면 뭐 해야 돼? A보다 작은 쪽 A 마이너스라고 쓰겠지. fx.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다 L로 수렴할 때 오케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우극한. 여기까지만 할까요? 좌극한. 요게 수렴의 정의야. 괜찮을까? 야, 그러면 발산하다,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라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뭐 하면? 다르면 우리는 fx는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발산은 다른 말로 수렴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어떠한 값으로 모이면 수렴, 모이지 않으면 발산. 끝. 이면 참 좋겠는데. 자, 이거면 발산은 맞아, 그치? 근데 우린 항상 수학하는 사람들이 약간 고질병인데 뭐뭐 하면 뭐뭐다는 참이야 지금, 그치? 그럼 항상 이제 반대쪽으로만 생각해 보는 거야. 발산이면 무조건 저건가? 또 그거는 아니야. 다른 발산들이 더 있어. 이제부터 그걸 좀 얘기를 해야 돼. 이제 극한의 수렴의 개념은 알겠지? 오케이. 두 번째는 자, 뭐죠? 무한대. 네. 얘는 음의 무한대. 얘가 왜 무한대야? 팔 거꾸로 쓴 거? 뭐야, 그것도 모르고 무한대라고 한 거야 지금까지? 무한된 건 어떻게 알았어? 이게 무한된 건 어떻게? 니네 자, 진짜 몰라 카메라 아니야 지금? 미적분 오늘 했지 한번? 안 했어? 이게 왜 무한대야? 안 끝나서? 뭐가 안 끝나? 지우야, 이게 왜 무한대지? 승원아, 왜 무한대야 저게? 어이씨. 메비우스의 띠예요. 메비우스의 띠를 뭐 한 거야? 평면화 시킨 거야, 평면화. 알겠죠? 메비우스 띠가 무한히 반복된다. 맞아, 안 끝난다. 맞아. 그래서 메비우스의 띠를 이제 갖고 와서 무한대 기호가 됐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라 부른다고? 다시? 양의 무한대. 오른쪽 건 뭐라 부르고? 음의 무한대. 무한대라는 건 그러면 대략적으로 값을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값을 못 말하면, 목표를 못 말하면 수렴하지 않다야. 왜? 내가 목적지가 있어야만 일로 모인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무한대라는 건 뭐야? 계속 커진다야. 물론 이제 무한에도 종류가 있어. 무한에도 급이 있어. 누가 더 큰 무한대인가? 뭐 알레프제로 막 이런 있어. 막 대학 가면 다 배워 막. 벌써 힘들어? 수학과 희망하시는 분들 가서 좀 재밌게 배우시면 돼요. 수학과 재밌죠. 무한대 뭘 말하다 말았지? 무한대에도 급이 있고 무한대에도 뭐가 있다고? 종류라는 말을 내가 했죠. 네. 순간 까먹었어. 무슨 종류가 있지 무한대에? 네? 네네네. 이제 엄청나게 큰 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큰 수. 딱 무한대라는 건 엄청나게 큰 수야. 그치? 아니면 계속 커지고 있어. 진행의 상황으로 볼 것이냐.
엄청나게 크다 딱 하나의 값으로 생각을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수학 교육을 배우게 되면 배울 수 있어요. 수학 선생님 되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고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보이네요. 그럼 다시 무한대, 음해무한대는 뭐라고? 우리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계속 커지고 있다면 어떻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발산인 거야. 발산이라는 말은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을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y는 x. 만만하지. 이해가? 얘는 어떻게 되니까? 리미트 x를 무한으로 보내는 거야. 엄청나게 커져. 그럼 뭐야? x가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 따라가 봐. 계속 어디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지, 그치? 그럼 뭐로 간다? 무한대로 가겠지. 됐어? 그럼 얘를 뭐라 불러?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해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괜찮을까? 자, 이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림이 또 있어. y는 x분의 1. 됐어요? 유리함수를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럼 여기선 여러 가지를 따져볼 수가 있어. 우리가 총 4가지를 한번 따져볼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를 그냥 편의상 fx라고 할게. 알겠지? fx라는 놈은 어디를 향해 갈까, 얘들아? 0에 가까워져야 돼, x값이. 그러면 0이라는 건 여기 있잖아, x값. 여기에 가까워져. 한 곳으로 모여, 안 모여? 안 모이지? 오케이. 그럼 0뿔 한번 체크해보자. 0뿔이라는 건 0보다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함수값 봐야 돼. 0보다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그래프 따라가 봐. 어디를 향해 가? 위로 계속 올라가겠지? 무한대겠지. 왜? 너무 쉬워서 그러는 거야, 뭐야. 얘는 뭐겠냐? 그치, 얘는 계속 내려가겠지. 이쪽에서 0에 가까워 가는 거니까. 괜찮을까? 자, 그럼 요번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때요? 얘 따라가는 거야. 무슨 선? 점근선. 무슨 말? 점점 가까워져. 그 점에 닿을 순 없어. 하지만 엄청나게 가까워지지, 그치? 그럼 거기가 목적지겠지, 언젠가. 됐어요? 어느 값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맞잖아. 0에 계속 가까워지는 거잖아. 당연히 뭐도 칸이 없으니까 음해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이쪽에서 계속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얼마의 수렴에? 0에 수렴한다. 이렇게 값을 얘기할 수 있으면 수렴인 거야. 못 말하면 발산인 거고. 됐나요? 요거 적어놓고요. 진짜 문제 하나도 못 풀었네. 완벽하게 이해 좀 하세요. 문제를 좀 건드려 볼게요, 오늘은. 부정형은 당연히 못할 것 같고. 네, 뭐 아직 여러 성질들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문제를 한번 몇 개만 볼게. 좀 더 감을 잡아야 니네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거기 1페이지 잠깐만 같이 볼게요. 1페이지에 야, 그림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 나와 있으니 너희가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거든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얘들아, 마일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1의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에서 다가갈 때 그래프 어느 부분인 거냐? 현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왼쪽이니까 이쪽 화살표가 되겠지. 됐어? 얼마를 가리키고 있어? 높이? 0을 가리키고 있죠. 그쵸? 그래서 1번의 답은 는 0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2번은 얘들아, 뭐에 다가가야 된대? 그냥 0이라고만 적혀있지, 그치? 그럼 왼쪽 오른쪽 다 따지라는 얘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그럼 지금 0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함수값은 여기 위에 떠 있거든? 맞냐?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리켜야 돼?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야. 얘들아, 한 점을 절대 찝지 못해, 극한은. 그치? 맞아. 그래서 높이 얼마야? 0이라고 쓰는 거야. 1이라고 쓰면 안 돼. 받아들일 수 있겠니? 네. 마지막 3번은 어때요? 1에 플러스면 1에 어디 쪽?
오른쪽. 오케이. 그럼 1기준 오른쪽 그래프를 따라서 1에 가까이 가고 있었다. 높이 얼마지? 0. 네. 3번의 답도 0입니다. 할만하죠? 그럼 2번 바로 또 말로 같이 할까요? 2번 마일의 오른쪽 1에 마이너스 1의 오른쪽 그래프 따라서 올라가고 있네. 얼마? 1을 가리키고 있죠. 괜찮아요? 마일의 오른쪽 그래프를 따라서 1을 가리키고 있지. 1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높이가. 아, 네. 이렇게요? 아니지. 맞지. 그렇게 맞지. 좋아. 2번은 얘들아 어때? 0에 왼쪽에서 와, 오른쪽에서 와? 왼쪽. 왼쪽에서 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러면? 네, 마이너스 1을 가리키고 있지. 자, 마지막 3번 1에 좌극한 1의 왼쪽에서 그래프 따라서 1에 가까이 가면 얼마를 가리켜? 1. 맞습니다. 됐나요? 네. 자, 3번을 변형 문제인데 한번 도전해보자. 답은 맞았어. 답은 2가 나와야 맞습니다. 자, 들어봐. 풀이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fx 그래프지 얘들아. 그럼 뭐 하면 돼? 우리 그래프만 정확하게 알면은 다 따질 수 있지, 그치?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 평행이동해서. 근데 평행이동으로 그리면 얘 할 때 또 그려야 돼. 귀찮아, 그치? 그래서 걔가 최우선 방법은 아니야, 알겠지? 두 번째 방법이 가장 흔한 방법으로 치환하는 거야, 얘들아. x-1을 t라고 치환해 보는 거야. 문자를 바꾸는 거지. 괜찮을까? 자, 그럼 x가 얼마에 가까이 가, 얘들아? 자, 잘 봐. x-1은 이렇게 생겼지. 맞아요? 그래서 x-1의 값이 t의 값인 거지. 이 그래프는 지금 t는 x 빼기 1이라는 그래프야. y 대신에 t를 쓴 거야. 그럼 t의 값은 함수 값이야. 높이. 이해가? 그래서 x가 어디에? 0에 가까이 갔네. 그럼 얼마가 되니? x에 0 집어넣으면 요 값은 마 1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근데 0에 어디서 다가가? 0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지. 맞아?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 1이라는 값을 가리키게 되지. 마일이라는 값을, 마일이라는 값을 가리키게 되지. 근데 마일보다 작은 쪽에서 와, 큰 쪽에서 와? 작은 쪽. 그래서 t는 마일의 좌극한이다라고 써야 돼. 마일보다 작은 쪽에서 마일로 가까이 가니까. 어려워. 그래서 요 식이 뭐가 되냐면 리미트 t는 마일의 좌극한 ft가 되는 거야. 대신에 함수가 쉬워져. 이 작업만 거치면.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마일의 좌극한을 따지면 되잖아. 마일의 좌극한은 얼만데? 마일의 왼쪽에서 다가가면 1 가리키고 있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극한 값 1 나와요. 한 번 더 연습하자. 자, x 더하기 1을 t라고 치환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지, 똑같이, 그치? 요번에는 x를 얼마에 가까이 보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에 가까이 보내야 돼, 그치? x가 마이너스 1이면 t는 얼만데? 0이라는 값이 나오지.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일의 큰 쪽에서 다가가니까 이렇게 다가가고 있었을 거라고, 0이라는 값에. 맞냐? 그럼 0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고 있지, 그치? 그래서 t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인 거야. 됐어요? 그래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돼? 리미트 t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ft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저 그래프에서 뭐 하면 돼? 0의 우극한 얼마 가리키고 있니? 1 가리키고 있죠. 두 개 더해서 답은 2가 돼요. 자, 근데 이 작업을 알려드린 이유는 뭐 해설지나 보통 대부분의 설명들을 이렇게 할 거기 때문이야, 나중에. 그치? 나는 이렇게는 안 가르쳐요, 참고로. 나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할 거야. 근데 이 방법은 뭐 교과 과정에 있진 않아. 야매는 또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봐. 야, 이게 결국엔 0보다 아주 조금 작은 값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나는 x에다가
0보다 조금 작은 값을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을 거야, 실제로. 그냥. 이해가요? 근데 이렇게 하면 0보다 조금 작다라는 게 좀 이런 숫자는 없잖아. 그래서 요걸 쓸 거야. 참고로. 얘는 3 거꾸로 썼네, 그치? 뭐야? 뭐야? 방금 말한 것 같아. 그렇지, 입실론이야. 입실론. 수학에선 아주 작은 양수라는 걸로 쓰여요. 0에서 아주 조금 뺀 거지, 쉽게 말해서. 0보다 좀 작은가. 괜찮니? 그 얘를 직접 그냥 대입해. 그러면 F 0보다 조금 작은 거 빼기 1이야. 이것도 로마자야. 알겠지? 그럼 어때? 숫자는 아니야, 문자야, 문자. 그랬어. 됐지? 그러면 계산 못하지. 하지만 숫자끼리는 계산하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돼? F 마 1 마이너스 엡실론 되지. 엡실론은 원래 없는 표기 내가 마음대로 집어넣은 거라고, 그치? 그래서 F 마 1 좌극한 구하면 돼요. 이런 표기는 없어. 서술형에선 쓰면 안 돼. 다 이렇게 가르쳐. 실전에서. 알겠죠? 그래서 뭐해? 마의 좌극한 구하면 된다며. 마의 좌극한 구하는 거 맞잖아. 앞으로 이렇게 내가 뒤에다가 뿔이나 말을 붙이면 극한 값인 거야. 함수값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럼 마일의 좌극한 아까 1이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앞으로 리미트 x가 뭐 a의 우극한 이걸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면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쓰겠다고. 알겠죠? 편의상 저렇게 쓸 거야. 이런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표기법은 원래 없어. 알겠지? 얘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래서 그게 마일의 좌극한을 의미하게 된다고. 됐나요? 오케이. 한 번 더 연습, 요놈. 어떻게 된다고? x가 마일보다 조금 큰 값으로 간다 했어, 그치? 그럼 x에 뭐 대입하자고? 마일에 우극한 대입하자고. 플러스 엡실론.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돼? f. 요거 대입하면 숫자끼리 계산된다며, 그치? 0이라고 안 쓰지 말고 0을 쓰세요. 0 플러스 엡실론인 거라고. 그래서 뭐야? 0보다 좀 큰 값이라고. 0의 우극한. 똑같네? 됐어요? 그래서 1 나온다고. 됐나? 요걸 좀 연습하시면 좀 많이 편하실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답은 2야. 4번 도전. 자, 4번 풀기 전에 얘들아, 무한대분의 1은 얼마일까? 엄청나게 큰 거 분의 1 얼마일까? 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점점 어떻게 돼, 숫자가? 작아져.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번 10만분의 1 계속 작아져. 분모가 커지면 작아져. 그치? 그럼 얘는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0에 가까워질 거야. 그치? 다시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질 거야. 됐지? 자,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은 어때? 얘도 뭐 음수만 음수지 0에 가까워지는 건 맞잖아. 그치? 자, 근데 둘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엄연히? 그래서 0 뿌리고 0 맙니다. 괜찮죠? 0에 가까워지지만 양수 쪽에서 0에 가까워져. 0보다 조금 크다는 얘기지. 음수 쪽에서 0에 가까워져. 0에서 0보다 좀 작다는 뜻이겠죠. 이걸 가지고 한번 4번에 해보십시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내가 정석풀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본인들이 느끼라는 거야. 그래야 이제 내가 쉬운 방법 알려줬을 때 뭐 죽을둥살둥 그걸 매달릴 거 아니야. 이해하려고. 그치? 자, 일단 정석풀이는 치환이야. 그냥 괄호 안에가 이상하면 무조건 치환해야지. x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해보자. 니네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요리하면서 모르는 사람 없지? 괜찮을까? 자, 그럼 지금 현재 x를 뭐에 가까이 보낸대? 음의 무한대로 보낸다고 했지, 그치? 그럼 그래프 뭐 따라가야 돼? 요거 따라서 왼쪽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냐?
그럼 높이가 얼마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맞아. 0으로 갈 거야. 요 전체 함수 값은. x분의 1이라는 값은. 근데 넘어갈 수는 없잖아. 무조건 0의 어디 쪽이야? 0보다 아래쪽, 작은 쪽. 그치? 그래서 t는 0마야. 괜찮을까? 그래서 첫 번째 극한식이 뭘로 바뀌어? 리미트 t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ft가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또 간단하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해 갔어요? 뭔 말인가? 두 번째. 뭐 한다고? 또 치환해. 1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하자. 괜찮을까?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어떻게 그려져, 그래프? 위로 1만큼 올린 거잖아, 저 그래프. 그치? 그래서 점근선이 있는 거지. 1. 뭐 y축은 그대로.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 맞나? 요번에 뭐를 하래? x를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보내래. 오른쪽 따라가겠지. 얼마를 가르쳐? 1을 가르치는데 1보다 큰 쪽에서 1을 가리키고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극한은 뭘로 바뀐다? 리미트 t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ft가 된다. 됐나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보는 거지. 이거 두 개 더해달래매. 자, 주어진 그래프가 fx 그래프입니다. 맞죠? 됐나요? 그래서 어때? x를 t로만 바꿔서 생각하면 ft 그래프인 거야. 그게 그치? 요 놈의 그래프라고, ft. 자, 그러면 0의 좌극한 0보다 왼쪽에서 다가가면 얼마? 2. 좋아요. 1의 우극한 1의 오른쪽에서 다가오면 얼마? 1. 그래서 답이 3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이게 정석이야, 정석. 알겠죠? 어찌 보면 내가 하는 게 좀 야매긴 하네요,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좀 야매 버전으로. 자, 가보자. f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됐어? f 1 플러스 무한대분의 1. 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은 뭐라고? 0은 맞아. 근데 음수인 0. 0보다 조금 작아. 즉, 그냥 f0의 좌극한이야. 됐어? 얘도 어때? 1에다가 무한대분의 1을 더해. 무한대분의 1은 0이야. 근데 양수 쪽 0이잖아. 조금 큰. 그래서 1에 1보단 조금 크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면 그냥 바로 됩니다. 똑같이. 알겠습니까? 둘 다 알고 계시길 바래요.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아마 이쪽까지가 오늘 최대일 것 같습니다. 극한의 존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존재성 동그라미 치고 위에다 쓰자.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그냥 같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른 경우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런 함수야. 이거 안 써도 돼? 이해 가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들이 거기 지금 5번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바뀔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 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이 지금 생기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값이 존재해야 돼. 맞지? 자, 그러면 한번 보여줄게. 식을 서술형 기준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부터 정석부터 한번 보여줄게. 자, 정석은 내가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지. 그치? 그러면 좌극한값, 우극한값을 각각 써보는 거야. 따로따로 계산이야. 따로따로. 그래서 같은 값이 나와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이 말은 얘들아 1보다 어디서 다가온다고? 왼쪽, 작은 쪽. 그치? 그러면 이 말 안에는 x가 1보다 작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가 갈까? 그럼 fx의 식은 뭐가 돼? 위의 식이 돼? 아래 식이 돼? 거기 나와 있는 식 중에서 1보다 작은 범위니까. 그래, 아래 식인 거야. 아래 식을 가지고 내가 극한을 취해보라는 내용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거야. 요 부호를 보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 극한값 어떻게 따질까? 매번 그래프 그릴 거냐? 너무 귀찮지, 그치? 약속 하나 합시다. 자, 연속함수라는 내용을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건데 어려운 말이 아니야. 연속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연속이 뭐야? 끊어지지 않고 쭉 가는 게 연속이겠지? 우리가 아는 다항함수는 다 연속함수야. 니네 1, 2차 함수 그리는데 끊어서 그린 적 한 번도 없지. 맞아? 그래서 연속함수 이렇게 1, 2차씩 나오면 그냥 대입하면 돼. 대입한 값이
뭘 대입해? x는 1에 가까이 간다고 했지? 그냥 x에 1 대입하면 돼. 그 값이 극한값이랑 항상 같아요. 이거는 연속의 정의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야. 연속의 정의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예요. 알겠죠? 미리 좀 끌어다 쓸게. 그래야 좀 편해서 그래. 괜찮니? 그러면 뭐 한다고? 이거 몇 차 함수야? 몇 차씩? 1차씩. 그럼 연속 함수니까 그냥 1 대입하면 돼. 얼마? 7이라고 그냥. 리미트. 요번에는 x가 1의 우극한도 따져봐야겠지? 요 놈은 x가 1보다 큰 범위를 의미한다고. 그래서 fx의 식을 써야 되는데 요번엔 위의 식을 갖다 써야겠네. 다행히도 위의 식도 지금 몇 차식이니 얘들아? 2차식.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 그치? 그럼 뭐 하라고? 1 대입. 대입하면 식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괜찮을까 얘들아? 됐니? 자, 극한값 존재라고 했으니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됐어요? 그럼 7 넘겨서 정리하면 a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것 같아. 양수값 구하래? 답은 3이야. 자, 모든 해설지는 다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정석이니까, 그치? 됐어?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 바로 푸는 방법. 어떻게? 주어진 식을 봐. 위아래가 몇 차 함수? 1, 2차. 그치? 연속함수. 연속함수면 그냥 위에 1 대입한 거, 아래에 1 대입한 거 서로 같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 원리는 요것 때문에. 연속까지 끌어다 쓰면. 됐죠? 그래서 그냥 위아래 숫자 경계값 대입하시면 서로 같다 하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럼 6, 7번을 한 번에 해결해 봅시다. 대입해서 같다야 결론은. 좋아, 다들 마더텅이 안 풀려 있었어. 다 남은 기간 다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뭐 해달라고? 위아래 마일 넣으면 된다고, 그쵸? 그래서 위에 마일 넣으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a제곱. 아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7인가요? 됐어? a 얼마 또는 얼마? 마3 또는 2라서 마3 나오고 끝나지. 음수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은 어때? 야, 극한값이 3으로 주어져 있으니 좌극한이 어디죠? 위야 아래야 좌극한?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아래겠죠, 그쵸? 아래 거에 2를 집어넣으면은 4 빼기 2 더하기 b, 그것도 3이어야 되고 위에다가 2를 집어넣어도 우극한도 3이어야 된다. 요거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a는 1 마일, b는 1 됐나? 네. 자, 마지막 그러면 8번은 어때요, 얘들아? 8번. 해봐. 알았어. 잠깐 시간 줄게. 아직 안 한 사람들 있으니까. 네. 자, 앞으로 내가 이렇게 쓰면 우극한, 좌극한 표현한 거야. 알겠죠? 1뿔 1마. 그래서 1뿔 1마. 즉, 1의 우극한, 좌극한이 서로 같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B는 그냥 뭡니까? A 더하기 2인 상태인 거야. 그치? 자, 그럼 뭐 구해달라고 했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즉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의 제곱 구해달라고 했어. 요놈의 뭐 최소 물어봤겠다. 최대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맞을까? 야, 설마 이거 최소가 되는 상황을 0 되는 값, 0 되는 값, 평균 1대 최소. 입니다. 왜? 처음 알게 된 사실. 자, 풀었으면 2차 함수죠. 그러면 꼭지점 찾으면 되는 거 맞지? 그냥 이 상태에서 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에서 답은 2 나올 거야. 자, 평면좌표에 나와요. 공통수학 2 처음 시작하실 때 나오고요. 네. 아, 물론 이 방법이 나오진 않죠, 책에. 이 방법, 내가 방금 말한 방법 있지? 제곱 더해서 최소가 되는 거 A값 빠르게 구하는 방법 있죠? 얘는 앞에 개수가 같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알겠지? 제곱식 앞에 개수가 같을 때. 요게 성립해요. 2차 그 꼭지점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빠르게 하는 거야. 알아두세요. 알아두면 좀 편해.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니네가 평면좌표에서 이런 문제 보죠. PA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제곱. 만약에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면 요놈의 최소는 항상 무조건 어디다? B가
무게중심일 때다. 왜? 제곱 0 되는 값 3개 모아서 평균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식이 돼요. 네, 이런 것도 이제 평면좌표에 있죠. 공수투 기억 잘 안 나시면 복습 좀 하십시오. 고생했습니다. 갑시다.